여러분, 단 7일 만에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것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낯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에서요. 스웨덴 예테보리에 사는 한 17살 예술고등학생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서울에서의 일주일을 통해 자신의 꿈을 바꾸고 삶의 방향까지 새롭게 그리게 됩니다. 그녀는 처음엔 한국을 단순한 한류와 기술의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다름은 그녀의 시선을, 마음을, 그리고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죠. 감정과 기술이 공존하는 도시, 낯섦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 사람들. 그리고 단 한마디로 그녀를 울게 만든 친구의 말.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릴 때 꿈꿨던 진짜 나의 길을 잊고 계시진 않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도 분명히 조금은 흔들릴 거예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원래 아시아 문화에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7일, 단 7일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과 후, 저의 예술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유럽도 미국도 아닌 서울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한 나라의 일주일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사실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그 7일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사 칼슨이라고 합니다. 스웨덴 예테보리에 있는 예술고등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17세 고등학생입니다. 어릴 적부터 예술과 디자인은 제 삶의 중심이었고, 북유럽 특유의 미니멀리즘과 기능미를 자연스럽게 익히며 자라왔습니다. 유럽 건축, 프랑스 화단, 독일 디자인 철학, 핀란드 색채 이론 같은 것들이 저의 예술 기준이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아시아의 예술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호기심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말해 K-드라마나 K고 몇몇 화장 브랜드가 전부였어요. 빠르게 발전한 기술 국가, 디지털 트렌드가 강한 나라, 그리고 그 트렌드를 소비하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런 저에게 서울 연수라는 프로그램이 제안됐을 때도 별 감흥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참에 그냥 다른 도시 하나 더 구경하고 오자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어차피 7일 짧은 일정이니까요. 프로그램은 인천공항 도착부터 서울 시내 문화체험, 판교 스타트업 방문,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미대 특강까지 포함된 일정이었고, 학교에서도 좋은 기회라며 적극 추천했지만 저에겐 그저 이국적인 소풍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순간 저는 아주 미세하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인천공항의 자동화 시스템, 전광판의 깔끔한 안내 문구, 안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연주, 그리고 공항 곳곳에서 마주친 직원들의 태도는 제가 상상했던 기계적이고 바쁜 도시의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심지어 공항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향긋한 냄새와 따뜻한 조명, 자동 손세정기와 드라이기가 한 공간에 조화롭게 배치돼 있었어요. 이건 뭐지? 그 순간만큼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계적인 첨단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세심한 설계가 느껴졌거든요.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혼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간판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촘촘하게 들어선 건물들, 한쪽엔 전통 건축이, 다른 쪽엔 유리 외벽의 빌딩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배치였죠. 그런데 그 혼란이 점차 질서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빠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다양성이었고, 그 속에 자신만의 리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판교의 스타트업 거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예술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I로 전통 자수를 복원하는 스타트업, 실내 수직 정원을 활용한 도시 농업 기술, 감정 기반 자동 조명 시스템 등 이 모든 것들이 기술이면서 동시에 예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스타트업의 대표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감정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예술과 기술은 따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예술을 아름답게 만들고 표현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서울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여행자의 감상이 아닌 제 안에서 시작된 관점의 이동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깊이 한국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저는 전통과 기술이 진짜로 공존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그 이후에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제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어떤 것을 보고 느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색다르다, 신기하다는 감상만 반복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판교의 한 스타트업 거리에서 일어난 일이 저의 시선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로컬 도시 농업을 테마로 하는 스마트팜 기업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건물 외벽을 활용해 수직으로 식물을 재배하고 있었고, 조명과 급수는 모두 AI가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첨단 기술을 잘 쓰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기술 그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사람들의 일상을 정화하는 감정의 루틴을 설계하는 겁니다. 이 말이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감정을 다룬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다음으로 방문한 공간은 AI 기반으로 전통 자수를 복원하고 재창작하는 디자인 랩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전 유물에서 추출한 문양을 데이터화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현대적인 패턴으로 재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출력물이 그저 디자인이 아니라 전통적인 감정과 서사가 담긴 이야기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전통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이해하도록 학습시키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한동안 멍하니 그 패턴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 안에서 사람의 손길, 마음, 기억이 느껴지는 듯 했거든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배워온 예술은 형태와 미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본 예술은 감정을 담고 사람과 연결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 북촌의 한옥 공방을 방문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전통 가옥이었지만 그 안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젊은 장인이 로봇팔과 전통 도구를 동시에 사용해 도자기를 만들고 있었고 그 과정 전체를 증강현실 기술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전통을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게 하는 수단이에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제가 알던 예술이 너무 좁고 너무 외로운 세계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거리 곳곳을 걸으며 저는 사람들의 표정과 움직임, 대화 방식에서 또 다른 예술의 형태를 보았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그 배려를 자연스럽게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무단횡단이 거의 없고 지하철 안에서 소리를 내지 않으며 엘리베이터에서는 서로 먼저 내리도록 양보하는 모습까지 이 모든 일상이 저에게는 새로운 디자인 언어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색깔이 없고 모양도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저에게 큰 감정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와 몇몇 외국 학생들이 서울의 한 중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학교 견학이라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교육을 목격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조별로 나눠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감정 분석 디바이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진동 기반 버스 알림 시스템, 한지로 만든 친환경 의류 브랜드. 한 중학생이 발표를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아직 부족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보다 어린 학생들이 저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제 예술은 얼마나 개인적인 만족에만 머물러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처음으로 감정이 복잡해져 혼자 울었습니다. 제가 가진 재능이 너무 하찮게 느껴졌고 이 세계는 너무 넓고 깊었습니다. 그렇다고 도망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처음으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무언가를 더 보고, 더 느끼고, 더 알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은 그렇게 저의 예술을 흔들었고 저의 마음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음 날 저를 진심으로 울게 만든 한 친구와의 대화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의 5째 날, 저는 예정보다 일찍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밤새 생각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지 깊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시의 소음도 아닌 제 마음속에 일어난 파동들이 저를 계속 흔들고 있었죠. 전날 서울의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발표를 본 후 저는 말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어린 학생들은 예술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껏 배워온 기술 중심, 미적 판단의 예술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세계를 마주한 저는 오히려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곧 스스로에 대한 회의로 번졌습니다. 그날 일정은 서울 시내 투어였고 오후에는 한국 학생들과 조별 활동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조가 된 학생은 저보다 1살 어린 하진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하진은 조용했지만 눈빛이 굉장히 또렷하고 말수는 적지만 똑똑한 인상을 주는 친구였어요. 저는 그녀가 어색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저것 말을 걸었고 하진도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삼청동을 함께 걸었습니다. 한옥 지붕 아래에서 커피를 마시고 골목길을 누비며 각자의 학교 이야기, 꿈, 가족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는 제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하진, 나는 솔직히 조금 혼란스러워. 내가 생각했던 예술과 여기에 있는 예술이 너무 달라. 그러자 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나라에 가면 그런 느낌일 거야. 예술은 결국 사람이 사는 방식이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감정을 표현하려고 예술을 하는 거니까. 그 말은 굉장히 단순했지만 저에게는 가슴 깊이 박히는 문장이었습니다. 예술이 삶을 반영하고 삶은 감정을 품고 있고 감정은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 그제야 제가 지난 며칠 동안 한국에서 느꼈던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이 생기기 무섭게 저는 뜻밖의 상황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 식사하던 중 한 선생님께서 농담처럼 제게 물으셨습니다. 엘리사,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별로였어요? 순간 분위기는 웃음으로 가득했지만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몇몇 음식은 입에 잘 맞지 않았고 젓가락 사용도 아직 익숙지 않았지만 그걸 굳이 말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다시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괜찮아요. 기분 안 나빠요. 솔직히 말해줘도 돼요. 그 순간 저는
진심과 예의 사이에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말을 꺼냈다가 혹시 누군가가 기분 나빠할까봐 걱정됐고, 그렇다고 웃어넘기자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했지만 그 속에서 저는 스스로 외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완전히 섞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예술가로서의 정체성까지 흔드는 물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하진이 제 어깨를 툭 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나랑 함께 있잖아. 우리 서로 다르니까 배우는 거야. 그게 교류고 그게 예술이지. 그 말에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터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예술은 감정을 나누는 일이다. 그리고 감정은 이해받을 때 살아난다. 한국에서 보낸 5번째 날은 그렇게 저의 내면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곳이 단지 기술의 나라, 트렌드의 중심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이 오고 가는 숨 쉬는 예술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열린 특강에서 저는 저의 미래를 완전히 다시 설계하게 됩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유난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조용하고도 단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짐을 정리하며 지난 6날 동안의 감정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시작된 첫날의 혼란, 판교에서의 놀라움, 중학생 발표에서의 충격, 그리고 하진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감정의 치유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의 초청 특강이었습니다. 한국 예술계의 주요 교수님들이 세계 예술의 흐름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자리였죠. 저는 단순한 참관자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기대감이 꽉 차 있었습니다. 특강은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화려한 이론이나 미술사에 대한 설명이 아닌 교수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 전 한국의 전통 민화를 보며 예술가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어떻게 그릴 것인가 보다 무엇을 위해 그릴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저를 위해 준비된 이야기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예술을 2가지 방향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는 감정의 공명이고 또 하나는 기억의 재생이라고요. 기술은 우리에게 수단을 줍니다. 하지만 감정은 우리가 왜 그것을 만드는지를 말해주죠. 여러분의 예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순간 저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배워왔던 기술과 형태 중심의 예술, 결과물로서의 작품은 너무나 익숙했지만 무엇을 위해라는 질문 앞에서는 늘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난 7일간 서울에서 겪은 모든 경험은 결국 한 가지로 이어졌습니다. 예술은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감정과 기억은 문화라는 형태로 살아 숨 쉰다는 것. 특강이 끝난 뒤 교수님께 직접 인사를 드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스웨덴에서 온 학생입니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예술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 온 가장 큰 이유가 된 것 같아요. 교수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술은 결국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말해줍니다. 당신의 길이 시작된 거예요.
그 말은 마치 오래 기다려온 문장이 제 마음속에 도착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만들 예술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 저는 하진과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바쁘고 복잡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어느 때보다도 따뜻했습니다. 하진은 마지막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사, 한국 어땠어?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잠깐 머무는 곳일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내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집 같아. 여기에서 나는 내가 어떤 예술가가 되고 싶은지 알게 됐어. 하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또 만나자. 그때는 너의 전시를 보러 갈게. 그 말은 단순한 인사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약속이었고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 저는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엔 아직 이름 없는 한 장의 작품이 있었고 저는 그 위에 조심스럽게 한 줄을 써넣었습니다. So, my second beginning. 서울, 제 두 번째 시작.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다시 꼭 돌아오겠습니다.